안녕하십니까. 응급처치학 강의를 맡은 이혜영 강사입니다. 네,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인데요.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현재는 이제 이패스 소방사관 응급처치학 전임 강사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현재는 중소벤처진흥공단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부산대학교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요. 2학기에는 지금 이제 인덕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지금 현대건설과 지금 다른 데에서 좀 강의를 했었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천천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학생들하고 강의를 했던 사진이라, 네, 그래서 조금 이제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게, 막 고민도 하고 계실 건데요. 지금 과목이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민이 많으시죠. 지금 이제 2022년에도 과목이 한번 바뀌었었어요. 근데 이제 2023년이 되면서 소방학교에서 우리 소방청으로 이제, 이렇게 바뀌면서 현행에서 지금 개정이 됐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과목이 저희가 이제 분야가 이렇게 세분화되면서 구급하고 화학하고 정보통신으로 나눠지게 됐죠. 그래서 현재는 지금 이렇게 한국사 영어 소방학 개론에서 응급처치학 개론 해가지고 국어와 소방학 개론 소방관계 법규에서 이렇게 응급처치학 개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바뀐 거가 2023년도에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이 바뀌어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이거는 이제 작년에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제는 아예 딱 고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한국사하고 영어는 이제 검정대로 바뀌었고, 소방학 개론은 그대로 소방학 개론으로, 그리고 소방관계 법규는 이제 응급처치학 개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취지가 보시게 되면 전문성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서 시험 과목을 해당 분야 전문 과목 중심으로 개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사실 전공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는 전문성 변별력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신문에서 이렇게 따온 건데요. 이건 제 결론이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생각을 아마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전문성을 갖춘 경력 경쟁 채용을 해보겠다, 하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응급처치학을 개론을 시험을 보겠다. 그리고 응급처치학 강론을 보겠다라고 소방청의 이제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응급처치학 개론 그리고 강론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응급처치학 개론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응급처치학 개론은 아무리 찾아봐도 그 과목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니 개론이 뭐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개론이라고 해서 응급처치학 개론이 뭐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응급처치학 개론은 사실은 과목이 없어요. 그래서 응급처치학 개론은 결국에는 여러 가지 총론, 그러니까 전체적인 과목을 다 이제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본 결과 응급처치학 강론과 총론, 그래서 여러 가지 재난 응급 대응 매뉴얼,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더해가지고 의료와 법적인 책임, 그리고 기초의학 지식, 해부, 생리, 병리, 양리. 사실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간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기초 지식이 의학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안 들어갈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감염 관리.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후로 저희가 감염병이라든지, 그리고 사실 의료법도 저희는 포함을 하기 때문에 감염 관리하고
의료법 두 가지는 뭐 필수적으로 저희와 연관된 것들이 다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거기에다가 환자 분류 및 관리, 그리고 현상 평가와 환자 평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될 거라고 지금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생각하셨던 응급처치약 개론과 그리고 그 강론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다 이런 것들 뭐 응급처치약하고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시험 구조를 이제 예상을 해보게 되면 대략 이제 퍼센티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응급처치약의 강론이 가장 많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강론하고 총론이 제일 많겠죠. 아무래도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많이 하는 것들이니까요. 그래서 강론과 그리고 이제 매뉴얼, 사실 소방청에서 내놓은 그 오픈한 매뉴얼이 있어요.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뭐 대량 재난에 대한 그런 매뉴얼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중심으로, 그리고 전문 응급처치약이나 총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응급의료 관련 법령,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감염병, 그 다음에 환자 관리 및 평가 분류,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저희의 가장 베이직이 되는 기초의학 부분인 해부 생리, 양리, 병리, 이런 것들이 이 정도에 포함을 하지 않겠나, 이 정도를 차지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정도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의를, 저는 제가 생각하는 강의는 이제 이 정도, 아까 이제 그렇게 거기에 맞춰서 이제 구성을 해봤는데, 총론과 강론이 가장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총론과 강론을 위주로 강의를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응급의료 체계, 이송, 그 다음에 대량 재난, 여기 이렇게 이제 일로 들어가고요. 강론에 이제 뭐 소생술, 외상, 처치술 많잖아요. 그 다음에 내과 응급이 사실 상당히 많아요. 내과 응급이. 그 다음에 특수 응급도 상당히 많죠. 그리고 이제 장비의 운용이라든지 통신 많고요. 응급 대응 매뉴얼도 사실은 이제 소방청에서 내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양이 좀 있습니다. 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보고, 뭐 특수 응급도 이제 같이 여기 묶여 있고요. 기초의학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양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만일에 이제 어렵게 내려고 하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높아요. 예. 이거는 이제 사실은 공무원 시험이고 상대평가이고요. 절대평가가 아닌데다가 난이도를 높이려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난이도를 높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배제할 수 없다. 여기도 반드시 보고 가야 한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응급 환자 관리. 그래서 이 부분도 당연히 봐야 하고요. 예. 그 다음에 법률, 의료법.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지금 순서상은 이게 아마 3강 정도에 있어요. 원래. 그런데 의료법 정도는, 그러니까 법은 사실 좀 뒤에 가서 다시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법은 3강 정도에 있지만 뒤에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책이,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과목 보셨잖아요. 그래서 강론과 뭐 총론 해가지고 기초의학, 그 다음에 법,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모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책이 상당히 적지는 않을 것이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 책들을 다 모으고 모아서 이제 중요한 것들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만들었는데, 여러분들께 이렇게 책을 만들어서
예상 문제까지 한번 내보았습니다. 그래서 책을 이제 열심히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고 또 문제도 풀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 예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호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입니다. 1번. 비오트 호흡은 많이 아시는 문제죠. 무호흡이 불규칙적으로 나타나는 얕은 호흡으로서 중추신경계 질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다. 네. 자, 여러분들 비오트 호흡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비오트 호흡은 어떤 호흡인가요? 보통 비오트 호흡은요, 뇌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한테서 나타나는 호흡이에요. 그래서 불규칙적으로 나타나는 얕은 호흡이 맞아요. 네. 그러니까 무호흡이 있다가 또다시 호흡이 있고 하는 불규칙적인 호흡이 맞습니다. 자, 두 번째가 흡기 시에 폐 용적은 증가하고 폐내 압력은 감소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호흡을 했을 때, 네, 내가 숨을 들이마시면 내 몸에 있는 횡격막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횡격막이 내려가니까 여기 폐 내에는 아무래도 용적은 늘어나고 압력은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거가 되는 거죠. 자, 3번. 마찰음은 흡기 시에 코를 고는 소리가 나는 것이 특징이다. 여러분들 여기서 폐는요, 폐에서 나는 마찰음이란 어떤 거냐 하면 폐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염증이 있을 때, 염증 같은 것들이 있을 때 나는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이 흡기 시 코를 고는 소리가 나는 거는 협착음이 있을 때 나는 소리죠. 그러니까 마찰음은 염증이 있을 때 이렇게 나는 소리고, 이거는 협착음, 코를 고는 소리 같이 뭐랄까요? 그 협착음은 흡기 시 코를 고는 소리. 그러니까 폐쇄되었을 때 드륵드륵 하는 그런 소리 같은 느낌? 그런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틀렸습니다. 틀린 답이에요. 3번이에요, 답은. 자, 4번. 샤이네 스톡스 호흡은 매우 깊고 얕은 호흡과 무호흡이 깊고 짧게 반복되는 호흡 양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임종 전에 나타나는 호흡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런 임종 전에 나타나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알레르기성 비염과 관련 있는 내용을 전부 고르세요. 라고 했어요. A는 고초열입니다. 고초열. 자, 이게 뭘까요? 고초열은? 고초열은 우리가 건초열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거는 꽃가루 같은 알레르기를 말해요. 그러니까 꽃가루 같은 거 이렇게 날릴 때 생기는 알레르기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알레르기성 비염하고 어때요? 비슷하죠? 네. 자, 근데 점막이 붓는 거. 알레르기성 비염은요, 원래 우리가 알레르기 원인, 알러지 원인이 우리 몸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몸에 있는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막 이렇게 분비가 됩니다. 우리 몸에서. 사실은 이건 면역 반응이에요. 근데 면역 반응에 의해서 우리 몸은요, 점막이 막 부어요. 점막이 붓고, 그 다음에 점막이 부으면서 뭐가 일어나냐? 모세혈관은 막 확장됩니다. 모세혈관은 확장되고요. 그러면서 이때 뭐가 생겨요? 점액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자, 이거는 점액들이 막 나오죠. 점액이 다량으로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못하게 막는 게 바로 우리가 항히스타민 제제예요. 알레르기 약. 예. 그래서 항히스타민, 이 히스타민을 못하게 하는 안티라는 거죠. 안티히스타민 제제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레르기 약을 먹어서 이 히스타민을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레르기를 이제 못하게 한다 해서 그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보세요. A도 맞고 B도 맞죠? 모세혈관 확장하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축농증하고 천식이 남는데, 축농증은요. 자, 축농증은요. 쉽게 얘기하면 부비동이에요. 부비동. 여러분들 부비동이 어딘지 아시죠? 여기가 부비동이죠. 여기 우리가 동이라고 하면 사이너스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안에 있는 그 공간을 얘기해요. 공간. 그러면 이 안에 부비동, 염이에요. 염. 축농증은 염증. 여기 부비동 안에 염증이 생겼다. 자, 그러면 알레르기성 비염과 이 부비동의 염증이 무슨 연관이 있느냐? 연관이 없지는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알레르기성 비염이 너무너무 심해서 여기 부비동 안에 심하게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 그러면은 염증이 생기느냐? 그건 아니에요. 알레르기성 비염이 심해서 너무 심해가지고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아서 뭐 몇 달 이렇게 막 고생을 하다가 부비동염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접적인 연관성, 즉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 이 부비동염이 생길 정도로 심하게 알레르기성 비염이 심한 사람 중에 부비동 쪽으로 문제가 생긴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천식은요. 아스마 이거는 아스마의 이 천식의 원인 중에 원인 인자 중에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어요. 원인에. 네. 그래서 이 천식과 알레르기성 비염은 연관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답은 A, B, C, E가 되죠. 여기요. 3번. 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자, 3번입니다. 3번은 딱 보면 심전도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심전도 문제죠. 하지만 심전도 문제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나 저거 안 해봤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먼저 아닌 것부터 딱 이렇게 쳐내세요. 그러면은 푸실 수 있어요. 제가 아닌 거를 어떻게 쳐내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보기에 심전도 소견이 설명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여러분들이 딱 보시기에 나 이거 잘 모르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먼저 여기 중에 답은 어쨌든 하나잖아요. 그래서 답은 3개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먼저 제가 팁을 하나 먼저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거는 어느 정도는 불규칙한가요? 규칙적인가요? 이거는 어느 정도 규칙적으로 보이실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피브릴레이션이라고 여기 보이실 거예요. 자, 이 피브릴레이션의 뜻은요. 잔떨림이라는 뜻이에요. 잔떨림.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잔떨림이라는 뜻은 뭐냐면 말 그대로 정말 잔떨림이에요. 잔떨림. 네. 이게 뭐냐? 규칙성이 없다는 거예요. 규칙성이 없어요. 즉, 이 피브릴레이션이라고 나오면 EKG상에서 그냥 말 그대로 규칙성이 없이 잔떨린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얘는 피브릴레이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써 반이 맞은 거예요. 50%. 네, 재밌으시죠?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학부 때 많이 외우셨던 게 있어요. 이거 아트리얼 플루터 많이 보셨어요. 이거 뭐지? 자, 장미칼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을 건데. 자, 플루터는요. 자, 이 모양을 하고 있어요. 톱니 모양. 아트리얼 플루터는 장미칼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장미칼 모양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실 심방 조동은 딱 보면 알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EKG가 어렵긴 하지만 이렇게 해갖고 장미칼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사실은 심방 조동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답은 그냥 2번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2번 딱 찍고 야, 공부하지 말아야지라고 하지 마시고 심실빈맥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첫 번째가 QRS파가 넓어요. 무슨 말이냐면 보통 QRS파는요, 여기가 세 칸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QRS파는요, 세 칸입니다. 세 칸. 여기가. 네. 근데 얘는 0.2초, 즉 5칸이에요. 넓은 QRS파예요. 네. 그래서, 제 특징은 QRS파가 넓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넓게 나왔어요. 넓게. 이렇게. 네. 아, 그렇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심박수가 빨라요. 보통 심박수보다 어때요? 우리가 보통 80에서 100회라고 했을 때 어때요? 한 2배 이상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심실조기수축 3개 이상이 지속됩니다. 네. 자, 이게 바로 특징이에요. 이 세 가지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잘 모르겠어도 이걸 외우셨다든지 그리고 이렇게 떨궈트리는 거를 아신다면 문제를 푸실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심전도가 나왔다고 해서 나 하나도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 안 되고 당황하지 마시고 먼저 이렇게 아닌 것부터 걸러내시면 문제를 푸실 수 있어요. 네. 여기까지가 제 예상 문제고요. 사실은 이제 EKG도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독과 관련된 것도 해보셨고, 좀 더 이렇게 DI라든지, 중독 환자, 그 다음에 심전도 관련해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더 많이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열심히 공부해서 내년에, 공무원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